안녕하세요.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6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는 이 필라이트가 일본의 오니치카 타이거라는 신발 회사와 협상을 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이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이제 필라이트가 집으로 돌아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무슨 얘기냐면 필라이트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오니치카 타이거에서 보낸 신발 샘플, 견본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선택을 해서 이걸 보내달라. 그러면 그 신발을 받아다가 팔면 되는 것이죠.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집에 돌아갔을 때 아무것도 없다. 그러면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.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. 참고로 여기서 추가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니치카 타이거가 오늘날까지도 있는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근데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싶으시다 그러면, 이 회사에서 이제 독립해서 나온 회사가 있습니다. 그 회사가 뭐냐면, 아식스입니다. 일본의 아식스. 이거 이름 좀 아시는 분 제법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좀 체인점도 있었고, 스포츠용품, 그러니까 신발 외에 스포츠용품까지 팔던 그 회사죠. 현재는 어쨌든 이 아식스와 오니치카 타이거는 분리된 회사고요. 오니치카 타이거는 여전히 70년이 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. 참고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자, 그래서 이 필라이트는 이 협상 이후에 결과를 알고 싶은 그런 이제 간절한 마음이 막 들더랍니다. 집에서 빨리 확인하고 싶은, 과연 이제 소포가 왔을까 안 왔을까,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것이죠. 그리고 또 신발에 대한 열정도 있고 사업에 대한 열정도 있는 그런 사람이고 하니까 당연히 빨리 가서 확인하고 싶겠죠. 그런데 이제 이 필라이트는 추가 여행을 나머지를 다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. 또 의외의 행보죠. 물론 결과도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왕 나온 거 이제 세계 일주를 끝까지 마치고 싶다라는 그 욕구도 있더랍니다.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의 충돌을 일으켰는데 끝까지 여행을 마치는 쪽이 더 강해서 여행을 또 이제 갔다라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참 배포드가 참 크기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궁금해서 바로 돌아갔을 것 같은데 또 여행 갈 건 또 그대로 가버리는, 그러니까 무덤덤하게 넘어가 버리는 놀라운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책의 필체를 보면 되게 소극적이고 뭐 말도 잘 못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은근히 대범하고 그리고 좀 약간 사기성이 있는 좀 기질도 있다라고 봐야겠죠. 이게 좀 어두운 부분이긴 한데, 사업에 성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게 좀 섞이는 과정이 거의 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잡스도 도중에 사기를 친 게 좀 몇 개 있었죠. 그 이후에도 이제 제법 규모가 커진 뒤에도 남이 자기한테 사기치는 걸 엄청 분노하면서 자기가 속여서 이득한 거에 대해서는 기뻐하는 모습을 스티브 잡스도 반복적으로 보여줬습니다. 근데 이런 어떤 사업 현장이나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죠. 아무튼 이 필라이트는 이제 그 세계 일주 여행을 이제 마치기 위해서 이제 홍콩으로 또 떠납니다. 이 이후에는 이제 여행 과정이 막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데 좀 주목할 만한 내용만 제가 추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 이제 아시아권 여행에서 뭐 홍콩도 갔고, 뭐 필리핀도 갔고, 인도도 가서 뭐 히말라야 산맥도 올라보고, 뭐 이렇게 장기간 여행을 하는 겁니다. 곳곳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게 되었는데, 이제 아시아권에서 얘기하는 바는 가난한 사람이 좀 많았다는 거에 대한 기록이 좀 있고,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줬는데도 계속 울고 있는 할아버지와 손자, 그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좀 아프게 와닿았다, 뭐 이런 좀 기록이 있고요. 그럼 또 아프리카도 또 가서 아프리카 뭐 이집트도 가고 뭐 유적도 다 보고 뭐 여기저기 또 막 이제 다 갈 건 다 갔습니다. 그리고 또 유럽까지 가서 이탈리아를 거쳐서 프랑스도 가고 영국도 가고 그리스도 가고, 특히 이제 좀 그리스에서 좀 인상적인 이야기가 좀 나와요. 그 니케 신전, 그러니까 그리스 이제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전들 있잖아요, 유적들. 니케 그 신전에서 그 신발을 묶고 있는 이제 여인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. 뭐 옛날 고대 사람들이 신는 신발이 어떤 신발끈을 묶는 그런 조각상이었나 봐요.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묘한 이제 영감을 좀 얻은 부분이 있다,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,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블루 리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되지만, 나중에 이제 이름이 나이키가 되는 근거가 되는 배경이 이제
그리스 로마 신의 니케 신전의 그 니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그렇게 될 줄은 생각도 아예 못했고, 그러나 이제 주목할 만한 게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, 여행을 하면서도 계속 신발을 이제 떠올리는 거는 있었어요. 그러니까 레오나르도, 이탈리아에 갔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인간의 신체의 발을 가장 중시하게 여겼다. 그리고 2차 대전 이제 유적지 같은 이제 돌 때, 그러니까 독일에 갔을 땐 또 이랬답니다. 어떻게 보면 이건 또 좀 약간 이것도 좀 뻔뻔해 보이는 모습인데, 이제 1960년대니까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근데 독일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수용소 어디 있냐고 이제 물어봤더라고요. 가서 견학하려고. 근데 독일 사람들이 떠엎드름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도 제대로 잘 안 알려주지 않더랍니다. 당연히 그렇겠죠. 자신들의 과거에 아주 이제 추악한 만행이 담긴 곳인데, 근데 그 수용소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잘 대답을 잘 안 해줬겠죠. 근데 아무튼 기어이 또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는 사람이니까 또 가서 그것도 다 보고 동독 지역까지도 또 어떻게 넘어가가지고 이제 일부 보고, 거기서 동독의 여자 아이가 가난한 중에 이제 종이로 만든 신발을 이렇게 딱딱한 골판지 같은 걸로 만든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또 신발을 떠올리기도 하고, 또 이제 전쟁 같은데 이제 그 유적지 같은 곳에서 이제 패튼 장군, 미국의 패튼 장군이 유명하죠. 그 사람도 군화를 되게 강조했다.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신발을 계속 떠올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. 여행을 하면서 계속 신발과 연결된, 그리고 영국의 여자 귀족들은 거기에 꽃이 달린 이런 신발을 신었다고 신발을 계속 떠올립니다. 신발 사업을 할 팔자이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1962년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 될 즈음이 돼서야 이제 마침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. 돌아갔을 때 머리는 이제 완전 장발이 되었고, 수염도 8cm나 긴 상태로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몰골로 돌아갔고, 이 아들이 돌아오자 이제 어머니는 울면서 포옹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동생들은 자기 이제 필라이트가 맏형이니까 뭐 하고 오는지 잘 좀 실감도 못 하고 있었고, 이제 아버지께 찾아갔더니 이제 아버지께서 잠깐 쉬라고 하셨다가 이제 아버지 앞에서 사진 슬라이드를 이제 쭉 보여줄 때, 여행 갔다 온 그 사진들 쭉 보여줄 때 뭐 할래? 라는 이제 질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필라이트가 아버지에게 이제 되물었다라고 합니다. 그 소포 왔어요? 하니까 무슨 소포? 하길래 이제 그 일본의 오니치카 타이거라는 신발 회사에서 이 샘플 소포 보낸 거 없어요? 라고 했더니 오긴 뭐가 와서 아무것도 안 왔지 이런 답만 듣게 됩니다. 이후에 필라이트는 4주 정도를 더 기다립니다. 근데도 이제 오니치카 타이거 소포가 안 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편지까지 써가지고 여전히 안 오고 있습니다. 왜 안 오는 겁니까? 라고 했더니 이제 그 답신으로 오는 바에 의하면 좀 더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때가 되면 올 겁니다. 이런 답만 들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필라이트 입장에서는 이제 25살이 됐기 때문에 1963년 이제 25살이 됐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.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이제 틈틈이 조금씩은 이제 뭐 할 건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자꾸 물어보시기도 했고요. 그래서 필라이트가 이제 고심 끝에 이제 하와이에 있던 그 딘 윈터라는 회사를 다시 갈지 아니면 기타 몇몇 가지 계획을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역시 좀 이제 또 좋은 기회를 또 주십니다.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구분 중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된 이제 대기업의 CEO, 초고속 승진으로 CEO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봐라. 거기서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보내줍니다. 확실히 좀 그 스티브 잡스보다는 집안 배경이 좀 더 낫죠. 아버지 이제 도움을 또 받는 겁니다. 그래서 그 CEO분을 딱 만났더니 이 CEO분이 이제 필라이트를 보고 이제 25살 청년이니까 뭘 할 거냐 이제 또 곧바로 이제 묻더랍니다. 그래서 또 똑같이 이제 필라이트는 하와이에서 이런 사업을 했었는 그 밑에서 직원을 일했는데 거기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. 혹은 미국의 전기회사나 대기업 같은데 이제 경영 관련 일로 좀 그 취업을 해서 거기서 좀 일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의 친구분, 그 CEO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. 다 자네가 말한 곳은 한 군데도 갈 만한 곳이 못 된다네. 이러면서 인간은 보통 직업을 3번을 바꾸게 되는데 지금 자네가 말한 곳에 가면 딘 윈터가 됐건 채권 판매 회사가 됐건
뭐 전기회사 같은데 대기업의 경영부에 있건 이직을 분명히 경험을 하게 될 것에 3번 정도 이직을 할 때마다 업종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경력이 이제 제로가 되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걸세. 그때마다 연봉은 삭감이 될 거고 다시 힘든 생활을 이제 시작해야 될 걸세라고 하면서 차라리 회계사 자격증을 따는 게 어떤가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더랍니다. 그래서 필라이트가 그걸 듣다가 좋은 이제 말씀이신 것 같다. 회계사 자격을 얻어서 취득을 해서 그 관련 일로만 하면 이제 이직을 하더라도 회사 이제 업종이 바뀌는 게 아니라 회사만 바뀌게 되고 경력은 쌓이니까 연봉이 후퇴될 일은 없겠다. 필라이트가 이제 자신이 달리겠던 그걸 떠올리면서 다시 후퇴할 일은 없겠구나. 후퇴하는 건 난 너무 싫다라고 이걸 떠올리면서 다시금 이제 회계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. 근데 이걸 이제 진행을 하려면 참고로 이제 수업을 이제 대학원에 구학점을 이제 추가로 더 들어야 됐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상황을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이제 또 공부를 하냐 하면서 좀 탐탁지 않게 여기시다가 또 허락을 하셨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대학 과정을 이수를 하고 마침내는 이제 필라이트가 미국의 당시에 이제 8대 이제 회계 법인이라 불리는 큰 회사의 이제 분점 있죠. 분점. 아주 규모가 작은 지역의 분점에 이제 취업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부러 자기가 그렇게 규모가 작은 곳, 직원이 3명밖에 없는 그 말단 그 분점 지역으로 지원을 했대요. 거기 가면 이제 바로 밑바닥부터 그 회계 쪽 업무에 대해서 빠삭하게 일을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원을 했다라고 했고 예상대로 그랬다라고 합니다. 아주 바닥부터 디테일한 걸 다 배워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맡겨진 회사에 대해서 회계 업무를 다 처리해주고 이러면서 하는데 최고의 단점은 뭐였냐? 이제 너무 바쁘다. 이렇게 유명한 회계 법인 회사에 가장 말단의 규모가 작은 3명만 달랑 있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일이 막 몰리는 거예요. 그래서 심지어는 이때 그래서 그 일을 어느 정도 했냐면 하루에 12시간씩 일단 기본적으로 일을 했고 거의 이제 6일씩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. 12시간씩 6일을 일을 했고 그나마 남은 하루도 뭐 가끔씩 잔반 업무 막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 하면서 거의 못 쉬었고 심지어는 이때 1963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? 그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이 있었습니다. 이거 굉장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 쇼킹한 사건이었죠. 그때 이제 막 많은 곳이 쉬었는데 많은 회사들이 쉬었는데 그래도 필라이트도 쉬고 싶었는데 이 회사는 그때도 쉬지 않더랍니다. 일할 거 다 하고 애도를 표하게 이러더랍니다. 직장 상사가. 그렇게까지 일에 치이면서 굉장히 좀 쓸쓸하고 좀 외로운 어떤 그런 이제 심정이 들더라고 합니다. 하와이에 있는 친구 카터에게도 뭐 여전히 거기 잘 지내냐 하면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한 해가 또 지나가서 이제 그 1964년이 이제 돼버리더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오니츠카 타이거와 협상했던 데가 협상했던 때가 1962년이에요. 그러니까 최소한 1년 반 정도의 경과가 흐른 겁니다. 근데 그때까지도 오니츠카 타이거에서 보낸 소포는 없었다.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? 필라이트는 이제 회계사로서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인가? 아니면 이제 신발 사업을 뭐 따로 뭐 어떻게 할 것인가? 아니면 오니츠카 타이거에서 연락이 올 것인가? 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결말은 다음에 제가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